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와 용기. 1장 인생을 바꾸는 힘. 어느 사람에게나 반드시 한 가지 삶의 힌트를 배울 수가 있다. 뛰어난 사람에게 배울 것은 많다. 반대로 결점투성이인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반드시 한 가지 장점이 있다. 뒤떨어지는 점만 보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도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상대의 장점에 눈길을 주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사람에게나 반드시 한 가지 삶의 힌트를 배울 수가 있다. 설사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반면교사로 삼을 수는 있다. 어떤 상황에 부닥쳐도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빈손이어서는 불안하다. 어떤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떤 적과 만나도 대처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이때 가장 성능이 좋은 무기는 판단력이다. 예리한 판단력이 있으면 먼 길을 돌아가서 시간이나 체력을 낭비하지도 않으며 사전에 위험을 회피할 수도 있다. 또 인생의 다리는 다양한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다. 때와 장소를 잘 헤아리는 유연성이라는 무기, 적조차 회유할 수 있을 정도의 기지라는 무기, 다른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우아함이라는 무기. 이런 무기를 몸에 갖추고 있으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직선으로 나는 새는 금세 추락한다. 당신은 항상 똑같은 행동 패턴을 취하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행동 패턴에 변화를 줘야 한다. 항상 단순 명확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적은 당신의 단순한 패턴의 방식을 알아차리고 허점을 파고들 것이다. 일직선으로 나는 새는 쏘아 떨어뜨리기 쉽지만 곡선을 그리며 나는 새는 맞추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는 일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상 곳곳에는 아기가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능숙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지혜와 재기가 필요하다. 인간은 7년마다 변화한다. 인간은 7년마다 변화한다고 한다. 태어나서 7년째에 이성을 아는 것처럼 그 후 14년째, 21년째, 28년째 그때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까지의 자신의 궤적을 되짚어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전기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단 이 7년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7년 동안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변모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7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심신의 모든 면에 걸쳐서 항상 탈피를 꾀해야만 한다.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2장 성공의 지름길. 지혜가 있으면 필요한 해답을 끌어낼 수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불안을 안고서 무언가 부족해, 왜 잘 되지 않는 걸까? 라고 모색하면서 해답을 찾고 있다. 여기에 지혜가 있으면 필요에 따라 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이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상대가 찾는 것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알기 쉽고 신중하게 이끌어주면 된다. 한편 지혜가 있어야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언을 열심히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적절한 지혜를 유효하게 살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레벨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성장하고 싶다면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항상 보다 많은 지혜의 습득을 바라기 때문에 책에서 얻거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자각이 없다. 그뿐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자만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하지도 않은 채 언제까지나 무지한 채로 있다.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무지한 인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3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첫인상이 절대적은 아니다. 사람은 불과 6초 만에 처음 만난 사람의 인상을 결정한다고 한다. 확실히 첫인상이란 감각적이면서 꽤 많은 부분에서 들어맞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첫인상이 절대적이 아니란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첫인상에 너무 집착하면 시야가 협소해지고 다른 부분을 볼 수 없게 된다. 착해 보이는 사람은 첫인상에 너무 얽매여서 사기를 당하는 예도 있다. 차가워 보이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서 내면에 감춰진 따스함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도 있다.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서로 이해해 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싫은 일도 당연히 하게 된다. 또한 싫은 사람을 만나게도 된다. 정말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겪기도 한다. 이런 모든 일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없는 불쾌한 일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거의 이런 일들을 겪으며 세상을 살게 된다.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혐오감의 감정들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지닌 이런 혐오감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직관적으로 상대를 판단해 버리는 것이다. 첫인상이 싫은 나머지 그 사람이 지닌 우수한 장점들을 그냥 방관해 버리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직관으로 인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단번에 천한 인간으로 판단해 버리기도 한다. 정말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사람을 단순한 인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깊은 심적인 상태까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안목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호흡이 맞지 않는 사람과 잘 사귀는 비결. 성격이 맞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사귈 수는 없다. 호흡이 맞지 않는 사람, 성격이 자신과 너무 동떨어진 사람에게는 조금씩 자신을 어필하여 상대에게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과 충돌할 일도 없고 처음에는 불쾌하게 생각한 상대의 결점도
점차 그다지 나쁘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자제심을 가지고 사귀어가면 대부분의 불쾌함을 회피할 수 있다. 어느 순간 거북한 감정도 사라져갈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것은 명예를 위한 싸움이다. 세상에서 명예를 위한 싸움만큼 멍청한 것은 없다. 명예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불명확한 것이다. 대치하는 쌍방이 서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므로 결말이 날 리가 없다. 개인뿐 아니라 국민성이라는 명예를 걸고서 싸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변변치 않은 싸움에 휩싸인 사람이야말로 재난이다. 명예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싸움은 끝없이 희생자들만 잉태한다. 시기를 보아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더러운 진흙탕 싸움에 머물러 있으면 자신만 상처를 입을 뿐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소의 비밀은 밝히지 말아야 한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소의 비밀은 가슴 속에 담아두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밝히는 사람은 상대도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뭔가 모르게 손해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편치 못하다. 결국에는 인간관계에 금이 가는 일도 있다. 비밀을 말할 때는 비밀의 성질에 따라 털어놓는 상대를 구분한다. 한 사람에게 어떤 비밀은 전부 밝히는 것과 동시에 다른 비밀은 전부 감춘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비밀을 전부 밝히는 것과 동시에 전부 숨기고 있는 것도 된다. 이런 비밀의 적절한 구분도 다른 사람과 원활히 사귀는 데에는 때로는 좋은 효과를 올리는 방법이다.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파국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상사가 그만 실수로 자신의 비밀을 부하 직원에게 털어놓았다고 하자 비밀은 약점이기도 하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은 기분이 좋은 일이 아니다. 누구라도 일단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밝혀버리면 이미 상대의 노예가 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상대가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타인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다. 가능하면 그런 재난에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면 무엇이든 거침없이 말해도 좋은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4장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과의 싸움은 피해야 한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기술이나 체력의 레벨이 중요시되지만 승부는 이 두 가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기압의 정도에 따라서도 승부가 크게 좌우된다. 기압의 기본은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기압을 충분히 넣고 임하고 강한 상대에게는 기압을 빼서 임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압을 나눠서 사용함으로써 약자에 대한 방심과 교만을 없애고 강자에 대한 공포심을 완화하는 것이다. 난국에 처해서는 손쉬운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손쉬운 일을 처리할 때는 난국에 처했을 때와 같이 한다. 이것이 싸움을 앞에 두었을 때의 마음가짐의 비결이다. 그리고 싸움을 할 때는 상대를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싸움은 피해야 한다. 지위도 신용도 재산도 없고 양심이나 수치심조차 갖지 않은 사람은 무서운 것이 없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 온다. 이쪽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궁지에 몰리고 자포자기한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운 좋게 승리했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과 싸움을 한 것 자체는 자신의 품위를 훼손하기 쉽다. 교섭할 때 상대는 적이다.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눈앞의 적에게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달려있다. 물론 적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승리를 노린다. 적이 이렇게 하는 편이 당신에게 득이 된다 라고 제안했을 때는 반드시 진짜 목적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틈새를 보이면 기회를 잡은 것처럼 일순 태도를 바꿔서 일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적의 책략에 빠진 순간 패배한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의 허와 실을 간파하고 이쪽에서 선수를 쳐야 한다. 우선은 상대가 숨기고 있는 진짜 목적을 간파하고 또 당신의 수법은 이미 알고 있다 라는 듯이 선제 펀치를 날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자신의 언어나 얼굴이 없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견을 말하거나 반론한 적이 없는 사람은 신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변 안전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반론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상대를 화나게 하거나 미움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판을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고마운 존재다. 뛰어난 것을 보면 반드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에게 비난받는 것이야말로 명예로운 일일 것이다. 혼자서 반대해봤자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행하는 패션을 보면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있다. 맛집으로 소문나면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룬다. 그런 현상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냉혹하게 비판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 자신에게는 매력이 없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이 기뻐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좋다. 거절하지 말고 한 번은 체험해보자. 좋은 점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좋은 점을 모른다고 해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자신도 감탄한 척하는 것이 현명하다. 혼자서 반대해봤자 득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받거나 미움을 받는 구실을 줄 뿐이다. 상대방이 거절하지 못하게 부탁하는 방법. 어떤 일을 부탁하기 쉬운 사람과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상대가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라면 고생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탁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는 데에는 기교가 필요하다. 먼저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를 노린다. 단 처음부터 이쪽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한 수 위인 경우는 이쪽이 말을 꺼내기 전에 재빨리 거절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또 상대가 노라고 말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금 공을 들이는 것도 좋다. 상대가 거절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양심적일수록 그 효과는 크다. 이 기교는 한 조각의 양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부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장 현재를 살아야 한다.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세상에서 선입견처럼 사람을 잡는 것은 없다. 그것은 족쇄처럼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게 된다. 과거의 그를 영원히 과거의 인간으로 잡아두게 된다. 그것을 완전히 깨치는 인간들은 존재치 않는다. 다만 인식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만이 조금씩 보일 뿐이다.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추록했다고 해서 새 사람으로 탄생할 수 없듯이 그가 어떻게 변했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영원토록 그 속에 가두려고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병적으로 나쁜 일임을 알아야 한다. 편견을 버려야 한다. 허위에 대한 폭로는 정신의 자양분으로 자리를 했었다. 그것은 정의가 누리는 숭고한 기쁨이었다. 정신은 육체와는 별개의 세상이다. 육체는 세상에 적응하며 그 어떤 세상도 가질 수 있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다. 육체가 아무리 난잡한 곳으로 끌고 간다고 해도 숭고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이다. 그 세계는 결코 육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육체가 다다를 수 없는 그곳은 인간이 숨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세상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편견만은 당당하게 숨을 쉰다. 바람과 파도가 거칠 때에는 아등바등해도 소용이 없다.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났을 때 노련한 선장은 닻을 내리고 키를 접고 안전한 항구로 피신한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선장은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항로에서도 바람과 파도가 거칠 때에는 아등바등해도 소용이 없다. 명의는 투약을 보류할 수 있다. 병의 증상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치료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탁해진 샘물은 언젠가 다시 맑아진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때가 오면 이윽고 지나가기 마련이다. 비는 언젠가 갠다. 그리고 새지 않는 밤은 없는 것이다. 너무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좋다. 그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종일 긴장을 강요당한다. 명품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좋다. 명품일수록 부서지기 쉽고 싼 물건은 질리도록 오래간다. 너무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라는 말이 있다.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고 너무 없는 것도 좋지 않다. 너무 아름다워도 좋지 않지만 너무 못생겨도 곤란하다. 먹고 살기에 곤란하지 않을 만큼 돈이 있고 적당한 용모를 지닌 사람이 많은 것은 신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일수록 의외로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중용은 특권의 일종이다. 복팔분목이라는 말이 있다. 100%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것보다 조금 부족하지만 이라는 순간 멈추는 편이 훨씬 좋다는 말이다. 모든 것을 손에 넣어버리면 희망은 없어지고 행복 그 자체가 불행이 된다. 행복하다는 것이 그대로 불행하게 느껴지기조차 하는 것이다. 지식도 마찬가지다. 뭔가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듯한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 행복의 진리는 이런 치명적인 불행은 없다.